네, 안녕하세요. 경제를 1도 모르는 경알못을 위한 경제 토크. 매일경제 조시영 MBN 윤범기 기자입니다. 네, 저는 오늘부터 함께하게 된 최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진 아나운서는 저희 MBN에서 원래 오랫동안 방송을 진행하셨던 원조 MC신데 앵커신데 이번에 네. 그동안 화가로 활약을 하시다가 이번에 다시 또 방송에 복귀를 하셔서 저희와 함께 이번 주부터 경알못을 위한 경제 토크 메인 MC를 맡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방송에 다시 복귀하는 거 되나요? 네. 자, 오늘 7번째 시간이잖아요. 최근 후끈 달아오르는 아시아나항공의 인수전을 둘러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님,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다음 주인을 둘러싼 인수전 누가 물망에 오르고 있나요? 네,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얘기로는 뭐 삼성, 현대차, LG그룹 만 빼고 가 아니라 그 빼고 웬만한 대기업들은 다 관심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SK그룹과 한화그룹을 들 수 있겠는데요. 두 그룹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인수전 참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미리 인수전 참여한다고 하면 괜히 파는 사람들만 값을 높일 테니까. 하지만 SK그룹의 경우 SK이노베이션이 이 항공사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항공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반도체, 이거 다 수출을 비행기로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한다 해도 인수전에 뛰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화그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기 엔진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있고, 이 밖에도 제주항공을 보유하고 있는 애경그룹이라든가 또 아시아나처럼 호남 기업으로 분류되는 호반건설 등이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인수기업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네, 호반건설까지 이렇게 인수기업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다는 얘기 해주셨고요. 관련 기사들을 보면 이 인수전을 둘러싸고 평소엔 보기 힘든 M&A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조 기자님, 우선 예비 입찰과 본 입찰이라는 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일단 M&A가 처음에 시작되면 매각하고 싶은 기업들이 내 물건 잘 팔아주십시오 하고 이제 매각 주관사라는 걸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듣는 이제 외국계 IB, 모건스탠리, JP모건, 시티글로벌마켓증권 이런 애들이 이제 매각 주관사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매각 주관사는 잘 파는 이제 약간 흥정을 붙이는 입장이고, 거기에 이제 법무법인이랑 회계법인이 들어가갖고 이 법률적인 거, 회계적인 걸 이렇게 같이 검토하게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선정이 되면 초기에 입찰 설명서, 영어로 IM이라고 그러는데 입찰 설명서를 후보가 되는 애들한테 쫙 뿌립니다. 몇십 군데씩 쫙 뿌려요. 뿌려서 이걸 보고 이거 들어갈만 하네? 아니면 간 좀 볼까? 하고서 이제 기업들이 들어가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서류를 냅니다. 그게 이제 예비 입찰이라고 그러는데요. 현재 아시아나항공 매각 주관사로는 크레디트 스위스 증권이 선정돼 있고, 법률 자문은 세종, 회계 자문 EY 한영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설명서는 아마 다음 달 초, 빠르면 이번 달 말 아마 발송이 될 것 같고, 요거를 이제 받은 기업들이 이제 예비 입찰에 참여를 할 텐데, 예비 입찰을 참여하면 SK나 하나가 들어올지 누가 들어올지 이런 게 이제 윤곽이 조금 나올 거긴 할 겁니다. 예비 입찰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 아시아나 관심 있어요. 괜찮을까요? 하고 이제 매각 주관사한테 물어보는 과정입니다. 택도 없는 사람들이 이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동네 슈퍼 아저씨가 된다든지 이러면 이제 안 되니까 이런 걸 쫙 걸러 갖고서 본 입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걸러진 사람들을 영어로 흔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쇼트리스트, 숏리스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적격 예비 후보, 즉 자격이 있는 예비 후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기업들이 이제 들어가서 본입찰에 참여를 하고요. 본입찰이 이제 본격적인 이제 본고사라서 얼마의 지분을 사가겠다, 지분율, 그 다음에 전체적인 가격, 그 지분율의 전체적인 가격은 얼마에 사겠다, 그 다음에 계약서에 우리는 이런 조항을 넣겠다, 아주 꼼꼼하게 자세히 적어서 매각 주관사에 냅니다. 그래서 시험으로 치면 이제 본고사인데 이걸 잘 치러야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자라는 용어도 보이던데요. 이건 또 어떤 건가요? 네, 이거는 줄여서 우협이라고 부르는 말인데요. 우선협상이니까 우협. 한마디로 본입찰을 통과한 기업들을 말합니다. 너희들이랑 먼저 잘 얘기를 해보고 잘 되면 합격 좀 줄게. 이제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우협은 한 군데 회사만 정하는데요. 때로는 두 군데 회사를 정해서 서로 경쟁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 같은 건 죄다 파는 사람 마음이죠. 정확히 마음이고, 그래서 매각자와 우협 간에 협상이 잘 끝나면 주주 간 계약서, 영어로는 이제 SPA라고 하는데요. 요걸 맺고 계약을 종료하게 되는 거죠. 아시아나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던데요.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먼저 기업 가치를 평가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말 그대로인데 M&A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잖아요.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의 가격이 맞아야 이제 매각이 이루어질 텐데 네. 그래서 영어로 밸류가 가치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 하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네,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현금 흐름법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네네. 이게 이제 정확한 용어로는 현금 흐름 할인법인데요. 영어로 discounted cash flow 요거를 이제 번역해서 현금 흐름 할인법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물건을 팔면은 이제 기업이 매출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 매출이 일어나면 당연히 현금이 들어오겠죠. 네. 현금이 이제 들어오는 과정을 현금 흐름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뭐 1년도, 2년도, 3년도, 4년도 이런 식으로 쭉 나열시키고 그거를 이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할인된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아주 단순히 설명하면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돈이 들어온 데서 투자와 마케팅 같은 게 돈을 쓴 거, 영업을 해서 나간 돈을 계산한 후에 요거를 뭘로 나눠주냐? 가중평균 자본 비용. 쉽게 얘기하면 자본을 조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예를 들면 이자율 같은 걸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 한 해 영업 현금 흐름이 2천억 원이다. 네. 그리고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약간 이제 이자율이 5%다. 그럼 2천 나누기 0.05로 나눠야겠죠. 그러면 4조 원 정도 됐지. 그러면 아시아나의 기업 가치는 4조 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할인,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밑에 이자율로 나눠준다. 요 정도 컨셉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에비타 배수법, 뭐 시가총액법이라는 방식도 있던데요. 에비타 배수법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에비타라는 게 있는데 에비타가 영어로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이게 줄여서 earning은 이제 영업이익이고 그다음에 interest는 여러분들 아시는 이자, tax는 뭐 그야말로 세금, 법인세,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이 이게 감가상각입니다.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요거를 빼기 전에 영업이익을 뜻합니다. 네, 빼기 전에 영업이익. 기존의 영업이익이랑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이걸 이제 앞글자를 따갖고 그 단어 그대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에비타라는 게 계산이 나옵니다. 예, 이게 이제 기업이 한 해 돈을 얼마나 버냐 이건 이제 요새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기준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래서 업계 평균적으로 에비타의 몇 배의 가치를 더 얹어주느냐 이게 이제 에비타 배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에비타 곱하기 에비타 배수를 곱하면 그게 이제 기업 가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시아나가 하나의 평균 에비타가 6천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여기에 이제 항공업계 평균 에비타 7을 곱하면 7, 6, 42, 4조 2천억 정도.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법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PBR, PER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업계 평균이 PBR의 몇 배로 거래가 되더라. PER의 몇 배로 거래가 되더라. 이게 되게 단순하게 곱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요.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은 다 회계 전문가들이 해서 나오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보통 M&A 가격을 결정할 때는 그 중에서 이제 통상 한 2개 정도 써서 가격을 산정하고 합의에 따라서 뭐 1개 그냥 에비타 배수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시아나항공 우선 협상 대상자가 언제쯤 나올지 모르지만 연내 선정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연내 선정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격을 얼마 정도 산정되는지 이제 그게 공개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는 승자를 예측할 때 눈여겨봐야 할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죠. 역시 이제 돈과 시너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들이 얼마나 실탄을 보유했는지를 이제 주목해야 할 텐데요. 아시아나를 인수하려면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사야 되겠죠. 근데 그 항공사 주식이 약 5천억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 그리고 또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등을 고려하면 전체 매각 금액은 1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일단 1조 원 정도는 있어야 뭐 아시아나항공 인수 한번 도전해 볼까? 라고 넘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인수를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아시아나를 인수하면 주인이 됐으니까 빚을 갚아야 돼요.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현재 쥐고 있는 약 3조 4,400억 원에 이르는 차입금 이걸 갚아야 하는데 특히 1년 안에 갚아야 될 단기 차입금이 1조 3,20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비용에도 불구하고 각 기업들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기존에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업과 이 항공업이라고 하는 걸 인수했을 때 이 두 개가 결합되면서 얼마나 시너지가 나올 것인가, 그 시너지 효과가 인수 비용을 초과한다면 해볼 만한 게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돈과 시너지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게 앞으로 이 인수자를 예측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매일경제 조시영 기자, MBM 윤범길 기자와 함께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관련된 궁금증들을 풀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